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3배 더 빠르게 살 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비밀이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아직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고 이 방법과 결합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더 빠르게 체중을 감소하실 수 있고,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 체중 감량, 체지방 감소, 집중력 증가들의 이점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더 효과가 좋은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총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 먹기, 두 번째는 키토 단식하기, 세 번째는 단식 시간 늘리기, 네 번째는 공복 운동하기, 다섯 번째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입니다. 5가지 방법이 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높여주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 먹기. 음식을 드시는 시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이점은 인슐린 수치를 낮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혈액에 있는 에너지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을 경우에 이 인슐린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또 인슐린이 자극되면 지방세포가 분해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동안 계속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식 시간 동안 감소한 인슐린 수치를 식사를 하면서 다시 높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단식을 하면서 살 뺄 준비를 해놨는데 살 뺄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혈당과 인슐린을 가장 많이 자극할까요? 첫 번째로 당분, 두 번째로 가공식품, 세 번째로 패스트푸드 등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음식들은 인슐린은 엄청나게 자극하면서도 영양분은 거의 없는 음식들이에요. 이런 식품 말고 자연식품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식품이라 함은 마트에 가셨을 때 식품과 함께 별다른 설명서가 적혀져 있지 않은 식품들, 그런 식품들이 자연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먹는 영양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인슐린을 자극하고, 단백질은 어느 정도 인슐린을 자극하며 지방은 거의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식 시간이 끝난 후에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채소류를 먼저 드시고 계란과 고기 등의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배가 고프시다면 약간의 탄수화물과 유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빠른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키토 단식을 하세요. 키토 단식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합친 말입니다. 단식 시간 이후에 식사 시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따라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키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로 전체 식사 칼로리의 5에서 10%를 섭취하고, 곡물류, 뿌리채소류는 섭취하지 않고 주로 잎채소류의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됩니다. 단백질도 어느 정도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양 섭취하지 않고 15에서 20%가량만 섭취합니다. 나머지 70에서 75%를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키토 단식을 하면 단식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낮은 인슐린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저절로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토 단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가끔은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키토 단식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키토 단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식 시간을 늘려보세요.
단식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인슐린 수치도 낮고 칼로리 섭취도 적기 때문이죠. 만약 간헐적 단식에 몸이 익숙해진 상황이라면 단식 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늘려보세요. 그럼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꺼내다가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또 24시간에서 48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평소에 칼로리를 따지지 않고 충분히 식사를 해도 일주일 전체적인 양을 봤을 때 칼로리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복 운동을 하세요. 공복의 운동을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 지방을 사용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복 운동에 관련된 메타 분석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공복 운동을 한 그룹이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중량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중량 운동을 할 경우 우리 몸은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양이 줄어들게 되죠. 글리코겐이 다 떨어졌을 경우 우리 몸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중량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체지방 감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성장하면 우리 몸에서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3배나 빨리 살 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식사 시간에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 먹기. 두 번째, 키토 단식하기. 세 번째, 단식 시간을 늘리기. 네 번째, 공복 운동하기. 다섯 번째, 중량 운동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5가지 방법을 다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한 가지씩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